매일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 음식들. 그런데 나도 모르게 빠져드는 탄수화물의 유혹. 밥을 먼저 먹든지 빵을 먼저 먹든지 두 개를 같이 먹어야 밥 먹은 것 같아요. 장난 중독인 것 같아요. 사탕 같은 거 한 번 봉지 뜯으면 하루 안에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거 다 먹을 때까지 계속 먹게 되는 것 같아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협심증까지 각기 다른 병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숨어있는 공통의 원인. 우리가 몰랐던 탄수화물의 비밀은? 탄수화물은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영양소이면서 또 너무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여러 가지 동맥경화성 질환을 유발한다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Remove the sugar from the animals, they will show signs such as anxiety, tremor, and shaking. And these signs are associated with opiate withdrawal, much like you would see if an animal was dependent on an opiate like morphine.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자 잘못 먹으면 독이 되는 두 얼굴의 탄수화물. 대한민국이 지금 탄수화물이라는 치명적인 유혹에 빠져 있다. 옛말에 밥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밥은 우리 민족 고유의 음식이자 중요한 에너지 공급원인데요. 하지만 이 말이 나왔을 때의 밥은 도정이 잘 안 된 현미밥이었습니다. 지금처럼 흰쌀밥을 먹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아침 식사를 잘 먹었는데도 점심시간이 되기 전에 배가 고프십니까? 빵이나 과자, 떡, 초콜릿, 사탕 같은 음식을 끊기 어려우십니까? 식사를 방금 마쳤는데도 음식을 더 드시고 싶으십니까? 이것은 미국의 당대사 전문가인 리처드 헬러 박사가 만든 탄수화물 중독 설문입니다. 만약 5개 이상 해당된다면 중간 정도, 그리고 8개 이상 해당된다면 심각한 중독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탄수화물 중독은 공식적인 용어도 아니고 진단하는 의학적인 검사법도 없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섭취하고 탐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장품 대리점을 운영하는 김경구 씨. 월말엔 처리해야 할 업무가 많아진다. 아니요, 10,000원은 계산을 잘못했어요. 바쁘게 일하던 그가 서랍에서 빵을 꺼내 먹는데 빵은 끼니와 상관없이 김 씨가 매일 챙겨 먹는 간식이다. 이상하게 뭐 빵 먹으면 좀 기분 좋아지지 않나요? 먹으면? 네, 일단은 맛있고. 점심시간 피자가 배달돼 왔다. 피자 역시 김 씨가 좋아하는 음식. 한 번 먹으면 혼자 피자 반판은 좋게 먹어치운다. 오늘 사장님도 너무 많이 드셔. 잠시 후 이번엔 밥이 배달돼 왔다. 방금 피자를 먹었지만 밥은 꼭 먹어야 속이 든든하다. 피자는 피자고 밥은 또 밥이잖아요. 밥을 먼저 먹든지 빵을 먼저 먹든지 두 개를 같이 먹어야 밥 먹은 것 같아요. 다 그렇게 먹지 않나요? 오후 2시 반. 이웃에서 마침 부침개를 간식으로 가져왔다. 점심을 먹은 지 얼마 안 된 시간인데도 김경구 씨는 부침개를 맛있게 먹는다. 빵, 피자, 밥, 부침개, 그리고 커피 3잔까지. 반나절 동안 그가 먹어치운 음식들이다. 나는 많이 먹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많이 먹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근데 자꾸 먹게 돼요, 있으면. 특히 뭐 밥이나 빵은 좀 안 먹으면 허전해요. 밀가루 음식을 유난히 좋아하는 김경구 씨. 집안 곳곳에서 그 흔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저녁 식사 후 김 씨가 TV를 보며 빵을 먹고 있다. 방금 전에 저녁상을 물렸는데도 먹는 양은 간식의 수준을 넘어선다. 많이 먹을 때는 우리 이거 하면 같이 다 먹죠, 셋이서. 셋이서 네. 식사하고 나서요. 네. 저녁 식사를 하자마자 빵을 먹는 것이 일상이 된 지 오래. 두 아들까지 그의 식성을 그대로 닮았다. 한때 날렵했던 몸매를 자랑했던 김 씨.
하지만 지금은 몸매가 완전히 바뀌었고 몸무게는 계속 늘어만 가고 있다. 저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막 먹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저는 근데 고기 많이 안 먹거든요. 진짜 밥이나 뭐 주로 이런 것만 먹는데 근데 왜 살이 찌는지 그럼 밥 때문에 그런가? 일요일 오후 오승연 씨 가족이 장을 보러 나왔다. 들어가자마자 오 씨가 찾는 곳은 과자 코너. 초콜릿과 과자는 물론 청량음료까지 장바구니에 담는다. 인스턴트 반찬도 그가 빼놓지 않는 음식 중 하나. 이거 안 돼. 이거 지난번에 우리 먹었어. 얼마 전에 먹었잖아. 먹었어? 아니 지난번에 먹었어. 알았어. 먹을까 이거? 아, 좋대잖아. 왜 핑계를 대? 이건 또 뭐야? 아유 진짜 밥이 내가 만들어주면 되니까. 다음에 만들어줘 또 먹는데. 오 씨 가족이 장을 볼 때마다 벌어지는 풍경이다. 식비는 사실 저희가 많이 이렇게 들지는 않거든요. 근데 항상 시장을 보면 반 정도는 간식이에요. 어릴 때부터 유난히 과자와 초콜릿을 좋아했다는 오 씨. 그가 간식을 가장 즐기는 시간이 바로 운전할 때다. 그래서 그의 차 안엔 간식이 떨어지지 않는다. 초콜릿. 초콜릿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 음료수. 원래 배고플 때 먹으려고 했는데 이제 이게 생활화가 되니까 좀 입이 궁금하다 그럴까요? 담배하고 술을 안 하니까 그럴 때 먹을 때도 있고 졸릴 때도 이렇게 입에 뭐가 들어가면 좀 이렇게 잠 깨더라고요. 단맛을 좋아하는 오 씨의 식사는 모든 음식에 적용된다. 어떤 음식이든 달지 않으면 그에겐 맛이 없다. 조금 있으면 밥 먹어야 되는 시간이. 빵을 먹을 땐 잼을 듬뿍 발라 먹어야 하고 매실차를 마실 때도 꼭 꿀을 타야 그의 입맛에 맞다. 아빠 어떻게 한국 목소리를 찾아봐. 음식 맛있다 맛없다 기준이 약간의 그 단맛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좀 단맛이 막 달달한 게 아니고 약간 단맛 그 음식에 자기가 느낄 수가 있잖아요. 조금만 좀 설탕만 좀 넣었으면 이렇게 아니면 과일도 꼭 설탕에 찍어 먹어야 직성이 풀리는 남편 때문에 속상할 때가 많은 아내 김영미 씨. 조금만 찍어. 무엇보다도 남편의 건강이 걱정이다. 제가 이거 당 중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무슨 중독이냐고 다 이렇게 먹지 기왕에 먹는 거 맛있게 먹겠다는데 그것도 못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힘들어. 살이 찌면서 특히 복부 비만이 심각해진 오 씨. 그도 부쩍 늘어나는 뱃살에 요즘 신경이 쓰인다. 좀 복부 비만이 좀 심각하긴 심각해요. 근데 이게 모든 병의 원인이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휴일 오전 아침을 준비하는 이경민 씨. 메뉴는 빵과 스프. 가족 모두 빵을 좋아해 아침 식사는 밥보다는 빵을 즐기는 편이다. 또 이걸 먹게 되니까는 괜찮더라고. 아침뿐만 아니라 휴일이면 하루 세 끼를 빵과 간식으로 먹을 때도 많다. 준비가 많으니까. 아이들이 원체 좋아해요. 아침에 당일 늦상 눈을 딱 뜨면 엄마 오늘 빵 먹자 아침에. 그래요. 그래서 항시 없으면 이제 큰아이가 이제 가서 식빵을 사오고 그리고 이제 저희는 늘상 이제 습이나 뭐 여러 가지 잼 종류는 종류별로 다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 씨 가족의 보물 창고인 간식장. 과자와 초콜릿, 인스턴트 식품 등이 종류별로 준비돼 있다. 이쪽은 이제 아이들 간식. 그다음에 이쪽은 뭐 시리얼이나 커피나 뭐 면 종류. 그래서 항상 이렇게 비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떨어지지 않게. 왜냐면 이게 주식이 되니까. 아침을 빵으로 먹고 다시 간식을 즐기는 가족들. 뭐 나쁘지 않고. 아직까진 건강에 큰 이상은 없지만 굳어진 식습관 때문에 걱정도 되고 있다. 정말 건강에 문제는 없을까? 5명 사례자들의 탄수화물 중독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우선 진단 설문지를 작성해봤다. 지금 제가 볼 땐 5분 모두 탄수화물에 약간 중독돼 있다라는 그런 경향. 5명 모두 4개 이상으로 탄수화물 중독성을 보였고 김경구 씨와 씨는 각각 8개와 7개가 해당돼 중증으로 나타났다. 식행동의 장애라든지
또 비만이나 여러 당뇨병 같은 여러 질병의 원인이 되는 바람직하지 못한 식습관을 가진 분들을 보면 많은 분들이 마치 담배나 음주에 그 중독이 된 것처럼 그 탄수화물을 탐닉하고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편의상 그런 식으로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기본적인 신체 검사와 함께 혈액 검사를 실시했다. 김경구 씨의 경우 비만의 중성 지방이 정상 수치보다 3배 이상 높았고 지방간 증세를 보였다. 오승연 씨는 체중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범위를 넘어섰다. 조항덕 씨는 중성 지방이 높고 당뇨 초기인 내당능 장애 증상을 보였고 부인 이경민 씨는 특히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성지방은 높지 않은 걸로 생각을 했는데요. 3배 이상 된다고 해서 사실 좀 충격 좀 받았습니다. 이것은 미국인들의 평균 식단입니다. 하루에 섭취하는 열량 중 탄수화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50%, 지방이 34%, 단백질이 15% 정도입니다. 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 필요한 열량의 약 3분의 2가 넘는 67%를 탄수화물로 섭취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밥의 양은 줄었지만 빵이나 과자 등 가공식품을 통한 탄수화물의 양이 는 것입니다. 탄수화물은 단순히 곡물에만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먹는 채소나 과일, 우유에도 탄수화물이 들어있는데요. 이처럼 탄수화물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보통 설탕은 탄수화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이 1대1로 결합된 탄수화물의 한 종류입니다. 또 하나 오해하기 쉬운 것이 모든 당은 단맛을 갖고 있다 이런 것인데요. 단맛이 없는 전분과 식이섬유도 탄수화물, 즉 당질에 속합니다. 중요한 에너지 공급원이지만 자칫 우리 건강을 해치는 적이 될 수도 있는 두 얼굴의 탄수화물. 이 탄수화물을 섭취할 때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1g에 4kcal의 열량을 내는 탄수화물은 우리 몸의 주요 에너지원이다. 탄수화물은 다양한 식품에 함유되어 있는데 그 구조에 따라 종류가 나뉜다. 단당류인 포도당은 탄수화물의 최종 분해물로 뇌와 신경세포의 유일한 에너지원이다. 과당은 당류 중 단맛이 가장 강한 것으로 과일과 꿀 등에 함유되어 있다. 단당류 2개가 결합하면 2당류가 되는데 포도당 2개가 결합된 것이 엿당. 포도당과 과당이 하나씩 결합하면 자당, 즉 설탕이 된다. 2당류는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쉽게 끊어져 흡수가 빠르다. 수십 개에서 수천 개의 포도당이 사슬 모양으로 결합한 것은 복합당으로 녹말이 대표적이다. 당질이 부족하게 되어지면은 우리 몸에서 근육이 빠져나가서 단백질이 손실되는 그런 나쁜 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당질을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은요, 열량을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기 때문에 혈액 내 중성 지방이 올라가고요, 비만을 초래하게 되어집니다. 탄수화물의 과다 섭취가 어떻게 비만으로 이어질까? 탄수화물이 세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보기 위해 쥐의 간세포에 5mm몰과 25mm몰로 각기 다른 농도의 포도당을 주입했다. 그리고 3일 후 양측 다 포도당이 지방 형태로 변한 글리코겐이 관찰됐는데 고농도의 포도당을 주입한 세포에서 더 많은 양의 글리코겐이 생성됐다. 포도당이 초기에 이제 에너지를 사용하고 남는 부분은 보통 간에서 이제 글리코겐으로 바뀌어 저장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그 포도당 증가가 되면은 그것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지방으로 합성이 되면서 전환이 됩니다. 우리 몸에 탄수화물 음식이 들어오면 위에서 포도당으로 분해돼 혈액 속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데 인슐린은 포도당을 각 세포로 보내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이때 쓰고 남은 포도당은 간과 근육에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되고 그래도 남으면 지방으로 전환돼 주로 복부에 저장된다.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전환될 때 특히 이제 그 포화지방산을 포함하는 중성지방으로 전환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간에서 만들어진 그런 중성지방들이 실제적으로 VLDL, 우리말로 하면은 초저밀도 지방 단백질로 바뀌어가지고 실제적으로 지방세포로 전달되게 됩니다. 그리고 VLDL이 혈중에 많아지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심혈관 질환의 그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3분의 1이 비만인 세계 최고의 비만 국가 미국. 90년대 비만과의 전쟁을 통해 지방 섭취량을 줄이는 데 성공했지만 비만 인구는 오히려 2배 이상 증가했다.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 바로 액상과당. 옥수수에서 추출되는 고과당 옥수수 시럽인 액상과당은 당도가 설탕보다 높고 값이 저렴해 가공식품에 두루 쓰인다. 액상과당은 단지 열량으로만 이루어져 있죠. 합성 감미료와 탄수화물 성분 외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 결과 열량은 많이 섭취하게 되지만 다른 여러 중요한 영양소는 여전히 결핍된 상태입니다. 실제로 최근 20-30년 사이 미국 내 액상과당 섭취량은 4-5배 이상 증가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의 식습관을 조사한 결과 액상과당은 비만과 간 손상에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들의 액상과당 섭취량은 대조군보다 훨씬 높았다. 미국인의 약 30%인 8천만 명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중 일부는 간경변과 같은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고 간 이식 수술이 필요하거나 간암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액상과당이 함유된 가공식품의 섭취량이 점점 늘고 있고 생각보다 훨씬 많은 양의 설탕에 노출돼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심코 먹는 가공식품 속엔 얼마나 많은 당이 들어있을까? 제품 설명서에 적힌 비율대로 딸기 우유를 만들어봤다. 탈지 분유를 탄 정제수와 원유를 1:1로 섞은 뒤 딸기 농축액과 색소를 넣고 각설탕 8개 분량인 설탕 20g을 넣으면 딸기 우유가 만들어진다. 과연 그 맛은 어떨까? 딸기 우유 맛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네. 콜라 한 캔에 들어있는 당의 양은 35g. 설탕으로 환산하면 각설탕 14개 분량에 달한다. 또 아이스크림 콘 하나엔 당이 25g, 각설탕 10개 분량이 들어있고 초코바 역시 각설탕 9개 분량의 당이 함유돼 있다. 콜라를 355ml 정도 드신다고 하시면 밥 한 반 공기 이상에 해당하는 칼로리, 그러니까 거의 한 3분의 2 공기 정도 해당하는 칼로리를 섭취하시는 게 되는 거죠, 당으로. 그리고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0개 정도, 각설탕 10개 정도니까 3g에서 25g 정도의 당이 포함된 걸로 나타났는데요.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당 이외에 지방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이스크림 콘을 하나 드시면 거의 밥 한 공기에 해당하는 칼로리를 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학원에서 돌아온 그녀가 점심을 준비하는데 오늘 그녀의 점심은 스펀지 케이크. 그녀는 밥 대신 간식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더 많다. 그리고요. 사탕이나 뭐 초콜릿 이런 걸로 한 3일을 버틴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한 끼 정도 먹고 나머지는 계속. 그리고 그게 꼭 배고파서 뿐만 아니라 자꾸 밥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더 먹고 싶더라고요. 무엇이 간식을 끊을 수 없게 하는 걸까? 우리는 탄수화물을 섭취했을 때 뇌의 반응을 보기 위해 포도당을 주입한 뒤 양전자 단층 촬영을 했다. 양전자 단층 촬영은 뇌 기능을 3차원으로 보여준다. 그런데 검사 결과 최 씨의 전두엽 부분 포도당 대사가 같은 나이대의 여성에 비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포도당 대사가 떨어졌다는 거는 평소에 우리가 활동을 하는 양을 이제 정상인보다 덜 한다는 거죠. 뇌를 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주 심각한 경우에서는 우리가 그런 것들이 이제 치매와 같은 그런 증상에서도 나타나지만 이제 우리가 무기력하거나 아니면 우울증에서 또 그렇게 이제 포도당 대사가
전두엽에서 떨어질 수가 있는데요. 탄수화물과 뇌 반응과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에서 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섭취하면 우리 뇌에선 약물 중독과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단 음식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뇌에선 쾌감을 느끼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분비된다. 도파민은 신경세포를 따라 전기 자극, 즉 쾌감을 전달하는데 이는 마약이나 약물 중독 시 일어나는 현상과 동일하다. 그러면 뇌는 지나친 도파민 분비를 막기 위해 도파민을 전달하는 수용체의 수를 줄이는데, 그러면 더 큰 자극을 원하게 돼 단 음식을 더 많이 찾게 되는 것이다. 당을 먹으면 사람들이 이제 좀 안정감을 더 느끼고 좀 더 기분이 좋아지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당에 대한 집착과 크레이빙, 탐닉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이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이 균형 잡힌 식사 외에 당만을 계속 드리는 것은 중독성이 있을 수가 있고, 설탕의 중독성에 대한 쥐실험을 진행한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 제한된 시간에만 설탕을 공급한 실험군과 설탕을 자유롭게 먹거나 공급하지 않은 대조군의 도파민 분비량을 비교했다. 대조군은 시간이 흐를수록 도파민 분비량이 감소했지만 실험군은 줄어들지 않고 중독성이 더욱 심해졌다. 금단 증상에 대한 또 다른 실험도 있다. 두 그룹의 쥐를 한 달 동안 각각 전분과 설탕을 먹인 뒤 며칠간 먹이를 차단했다. 전분을 먹인 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반면 설탕을 먹인 쥐들은 머리를 흔들고 앞발을 떨고 이빨을 부딪히는 등의 행동을 보였다. 전형적인 금단 증상이다. 당 공급이 제한된 동물들은 당이 있을 때 폭식을 하고 아편과 유사한 금단 증세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설탕을 제한하면 불안, 외상성 장애, 온몸을 떠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은 모르핀과 같은 아편계 약물에 중독된 동물에게 나타나는 금단 증상과 비슷합니다. 약 4만 년 전 사람들은 자연에서 직접 사냥한 동물과 물고기, 채집한 식물과 과일을 먹었습니다. 이 식단은 약 2만 5천 년 동안이나 계속됐죠. 그러다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전곡류와 옥수수 같은 탄수화물 음식이 주식으로 자리하게 됐습니다. 물론 도정이 덜 된 거친 음식들이었죠. 하지만 산업혁명이 시작된 1800년대 후반 재분소가 등장하면서 정제가 잘 된 흰 곡물과 설탕이 우리 식탁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오면서 고도로 정제된 탄수화물 가공식품을 우리는 아주 쉽게 소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처럼 인류가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기 시작한 것은 불과 100년 전부터인데요. 우리 몸은 정제된 탄수화물이 아닌 수만 년 동안 먹어온 거친 탄수화물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우리 몸에 맞지 않는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기 시작하면서 탄수화물이 독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큰 수술을 한 이경자 씨. 왼쪽 다리 혈관이 막히면서 괴사가 생겨 발가락 5개를 모두 절단했다. 당뇨 합병증이었다. 당뇨가 발병한 지 이제 10년. 하지만 발을 잃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유난히 밀가루 음식과 패스트푸드를 좋아했다는 이 씨. 당뇨 진단 후에도 식습관을 바꾸지 못했고 결국 한쪽 발을 잃는 상황까지 온 것이다. 음식 조절을 잘 못한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니까 현미밥이나 아니면 이렇게 잡곡밥을 먹어야 하는데 스캔이 잘 안 된 거죠, 조절이. 인스턴트 식품도 많이 좋아했고요. 이제 면 종류나 햄버거, 피자 같은 거를 주로 많이 먹었죠. 혈당이 높아지면 끈적끈적해진 피 때문에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족북에서는 당뇨 환자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합병증이다. 이 환자의 경우에는 고혈당으로 인해서 혈관이 손상되고 그리고 좌측 하지로 가는 동맥이 막히게 되어서 괴사가 발생하였습니다.
과거에 절단 환자의 대부분은 외상이었으나 최근에는 당뇨 환자가 대부분으로 약 50%에서 70% 정도까지 육박하고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면 췌장은 그만큼 인슐린을 많이 분비하게 된다. 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 췌장은 빨리 지치게 되고 고장난 췌장은 인슐린을 적게 분비하거나 불량 인슐린을 내보낸다. 그러면 혈액 속에 처리되지 못한 포도당이 넘치게 되는데 이것이 당뇨병이다. 그렇다면 음식에 따라 인슐린 분비엔 어떤 차이가 생길까? 당뇨가 없는 건강한 성인 2명에게 같은 양의 백미와 현미밥을 먹게 했다. 그리고 30분 단위로 혈액을 채취해 2시간 동안의 혈당과 인슐린 수치의 변화를 살펴봤다. 백미의 경우 혈당이 급격히 올라 120까지 치솟았지만 현미는 천천히 올라가 최고 80을 넘지 않았다. 인슐린 역시 같은 패턴을 보였는데 백미는 많은 양의 인슐린을 한꺼번에 분비했다. 이처럼 음식에 따라 혈당을 얼마나 빠르게 올리느냐를 수치로 나타낸 것이 혈당지수 GI다. 포도당을 100으로 봤을 때 흰쌀밥은 당지수가 84, 현미는 56으로 차이가 있다. 흰 밀가루로 만든 빵과 설탕, 콜라 등은 당지수가 높은 음식들이고 과일, 우유, 땅콩은 당지수가 낮은 식품에 속한다. 당지수가 높을수록 혈당을 빨리 올려 우리 몸에 부담을 주게 된다. GI 지수가 자꾸 높은 것을 선호하게 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어떤 혈당 변화가 많아지게 되고 또 인슐린 요구량을 증가하면서 인슐린 저항성에 의한 어떤 병들을 유발할 수가 있고 또 이런 것을 지속해서 먹다 보면은 또 많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세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열량을 먹을 수가 있어서 비만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러한 현상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지수와 당도는 꼭 비례하진 않는다. 감자와 고구마의 당지수를 측정해보니 당도는 고구마가 감자보다 높지만 당지수는 훨씬 낮았다. 당도는 단맛에 대한 거지만 당지수라는 것은 그것이 얼마만큼 우리 몸에서 흡수가 돼서 당을 올리느냐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단맛보다는 그 당에 같이 함유되어 있는 섬유질 이런 것의 성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당도에 따라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당도가 높더라도 당지수가 낮은 음식이 있고 당도가 낮더라도 당지수가 높은 그런 음식이 있는 거죠. 당지수가 혈당 관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리는 당뇨 환자 3명에게 연속 혈당 측정기를 장착해 혈당 변화를 살펴보기로 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요. 연속 혈당 측정기는 5분마다 하루 288회의 혈당을 측정해 기록하는 최신 장비다. 첫날은 고탄수화물 시기. 하루 3끼를 우동 등 당지수가 높은 음식으로 먹었다. 둘째 날은 탄수화물의 비중을 줄이고 대신 단백질의 섭취량을 늘린 저탄수화물 식사를 했다. 당뇨 20년째인 안문희 씨. 그녀의 첫날 혈당 기록을 보자. 식사를 한 후 혈당이 300까지 가파르게 올라가 급하게 떨어지는 걸 볼 수 있다. 반면 둘째 날은 그래프의 기울기가 완만해졌고 최고 혈당도 200 정도로 낮아졌다. 두 그래프를 겹쳐보면 차이는 더 분명해진다. 저탄수화물 시기를 한 날은 혈당이 훨씬 안정된 모습이다. 다른 두 사람의 결과를 봐도 탄수화물이 당뇨 환자의 식이 조절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같은 높은 데 올라가더라도 천천히 올라가는 것과 갑자기 올라갔다 가는 것은 몸 안에서 굉장한 그 인슐린 분비 능력뿐만 아니라 합병증을 일으키는 데에서도 굉장히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당을 너무 높은 데 올라가지 않도록 만들고 또한 올라가더라도 천천히 올라가도록 만드는 게 해야 되기 때문에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또 탄수화물 섭취하더라도 당 지수를 낮은 것을 섭취를 함으로 해서 그런 효과를 얻고 그 외에는 외 칼로리는 단백질로 대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한 병원의 수술실.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관상동맥 조형술이 진행 중이다. 며칠 전 가슴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혈전으로 관상동맥 2개가 완전히 막혀 있었다. 수술은 와이어를 넣어 막힌 혈관을 찾아내고 스텐트, 일종의 철망을 삽입해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것이다. 스텐트를 삽입하자 막혔던 혈관에 혈액이 흐르며 제 모습을 나타낸다. 이 환자는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가 협심증의 주요 원인이었다. 간에 저장된 이 탄수화물이 쉽게 지방산으로 우리 몸에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중성지방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중성지방이 어느 정도 이상 높으면 대사 이상에 의해서 우리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은 떨어지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증가돼서 결국에는 혈관 질환, 심장 혈관 또 뇌혈관 질환을 일으키게 되는 거거든요. 탄수화물과 암과의 연관성도 속속 밝혀지고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폐경 이후 여성이 당지수가 높은 음식을 많이 섭취할 경우 유방암의 위험이 1.87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수화물 중에서도 당화지수가 높은 식품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보고된 연구 결과로 유방암, 대장암 또는 췌장암의 발생률을 높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슐린의 과다 분비로 인해서 암세포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특히 그 복부 비만, 체중 증가 등의 중년 여성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그 비만의 증가와 더불어 인슐린의 저항성도 일으킴으로써 암 발생을 높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당이 포함된 가공식품을 섭취하면 영양소는 없이 열량만을 우리 몸에 주게 되는데요. 남는 열량은 우리 몸에서 지방으로 저장되므로 결국 고지방 식품을 먹은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결과로 올 수 있는 질병에는 거의 모든 대표적인 성인병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뇨병, 고지혈증, 심근경색, 뇌졸중에 그 연관성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는 암까지. 특히 이 질병들은 동시에 같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적절히 먹을 경우에는 약이 되지만 잘못 먹을 경우에는 독이 되는 탄수화물. 그렇다면 어떤 탄수화물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 것일까요? 인천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제작진은 반가운 얼굴을 만났다. 바로 배우 김성원 씨. 악극 연습이 있는 공연장으로 향하는 그는 40년 전 당뇨 판정을 받은 이후 웬만한 거리는 걸어 다닌다. 연습실에 도착하자마자 하는 일은 바로 혈당 측정. 김성원 씨는 아무리 바빠도 혈당을 체크하는 것을 빠뜨리지 않는다. 현재 그의 혈당은 82, 아주 좋은 상태다. 혈당을 재고 나면 바로 당뇨 수첩에 꼼꼼히 기록한다. 빨간 건 위험한 거고, 오렌지는 조금 괜찮은 거고, 초록색은 아주 좋은 거고. 그러니까 이제 초록색이 많으면 아주 좋은 거고, 오렌지는 그저 그만한 거고, 빨간 거면 조심해라 이거지. 내 스스로 나한테 경고를 하는 거지. TV 드라마와 연극 무대에서 활동해온 배우 김성원 씨는 젊은 시절 대식가로 유명했다. 그에게 당뇨가 찾아온 건 35되던 해. 혈당은 300을 넘었고 고혈압과 콜레스테롤, 지방간까지 겹쳐 최악의 몸 상태였다. 89kg. 예. 배가 114cm. 어깨로 23째. 이런 정도. 그 드라마 센터가 서울 예전짜리 그때가 이렇게 연습하러 올라가면은 친구들은 한 번에 올라가는데 야 먼저 가 먼저. 그러나 한번 쉬었다가 올라갔다고. 그때부터 모든 생활 습관을 바꾸기 시작했다. 먼저 식사량을 3분의 1로 줄였다. 또 촬영장엔 항상 현미밥과 나물도시락을 싸갖고 다녔다. 요즘엔 장아찌를 넣은 잡곡 김밥을 즐겨 먹고 있다. 간식도 채소와 과일로 대체했다. 철저한 식이 조절과 걷기를 통해
몸무게를 15kg 이상 감량했고 혈당은 물론 혈압까지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저희가 3개월마다 관찰을 하는데 3개월마다 관찰할 때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꾸준히 잘 되고 있다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70대 중반의 나이에도 2시간이 넘는 공연을 충분히 소화하고 있는 김성원 씨. 그는 식이 조절과 운동을 철저히 자신의 습관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충고한다. 난 평생을 연습하는 사람이에요. 드라마에도 연습하고 당뇨 관리하는데도 연습하고 뭐든지 연습하면 안 되는 게 없어. 연습해가지고 완전히 내 역할로 만들면 되니까. 그러니까 혈압 조절이 되고 당뇨 조절이 되고. 올해 63살의 씨도 17년 전 당뇨로 진단받았다. 그의 당뇨 관리법은 철저한 식이. 발병 전엔 흰쌀밥을 좋아했지만 지금은 콩과 보리, 현미를 넣은 잡곡밥을 먹는다. 반찬 역시 직접 농사지은 신선한 나물과 채소를 매일 밥상에 올린다. 특히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조절하고 있다. 또한 음식을 천천히 씹고 밥을 3분의 2 공기만 먹는 것도 원칙. 이렇게 350까지 치솟았던 혈당을 정상에 가까운 수치로 낮추고 합병증의 위험도 줄일 수 있었다. 실제로 탄수화물의 섭취량을 줄이는 저탄수화물 식이가 저지방 식이보다도 체중 감량은 물론 중성지방 감소에도 더 큰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이 발표돼 주목을 받고 있다. 단순하게 열량을 낮추는 것보다 탄수화물의 섭취를 다소 줄이고 단백질의 섭취 비중을 높이게 되면은 열량으로 환산한 것보다도 더 체지방 감소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의 식사 조절을 했을 때 동맥경화성 질환의 원인으로 최근 부각되고 있는 혈중 중성지방을 낮추는데 특히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탄수화물 과다 섭취 경향을 보였던 5명의 사례자들도 식생활 개선에 돌입했다. 빵과 밀가루 음식을 유난히 좋아했던 김경구 씨. 평소 빵이 들어있던 서랍에서 그가 꺼낸 것은 과일과 채소. 벌써 일주일째 그 좋아하던 빵은 물론 모든 밀가루 음식을 끊었다. 빵 안 먹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도. 네, 진짜 신기하게 빵을 너무 먹고 싶은데 그냥 참았어요. 참는데 한 이틀 지나니까 좀 괜찮아지고 이제.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게을리 해왔던 운동도 시작했다. 유산소 운동과 함께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기초 대사량을 늘릴 수 있어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운동하면은 막 배고픈 거를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개운하고 좀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집안 풍경도 바뀌었다. 원래 거기 뭐가 있던 자리인가요? 여기 라면하고 과자랑 뭐 햄도 있었는데. 네. 쉬웠습니다. 네. 대신 그 자리는 과일과 채소로 채워졌다. 귤하고 사과하고. 저녁 식탁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흰쌀밥 대신 현미 잡곡밥으로 바꾸고 두부와 같은 단백질 반찬을 늘렸다. 밥 양도 반 공기로 줄이고 신선한 채소를 많이 먹는 것으로 공복감을 달래고 있다. 효과는 바로 나타났다. 일주일 새 김 씨의 체중은 무려 3kg이나 빠졌다. 저도 놀라고 있습니다. 근데 굶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뭐 식사를 꼬박꼬박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간식 그런 걸 안 먹었어요. 오승면 씨도 간식을 끊었다. 차 안에 가득했던 초콜릿과 과자는 사라지고 대신 그 자리는 생수와 비타민 음료가 차지했다. 간식 대신 물을 마시며 허전함을 달랜 지 일주일째.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있다. 습관적으로 먹었기 때문에 다른 거 음식보다는 이런 물이 부담도 안 되고 그래서 물을 가지다. 오늘은 대학에서 수업이 있는 날. 평소 먹던 패스트푸드나 간식 대신 도시락을 싸갖고 다닌다. 밥도 현미 잡곡밥으로 바꾸고 반찬도 채소와 기름기 없는 반찬으로 바뀌었다.
하루 세 끼를 꼭 챙겨 먹고 간식을 끊자 몸도 가벼워졌다. 네, 뭐 괜찮아요. 먹을만하고 몸에 좋은 식단이니까 전에 인서트보다도 나은 것 같아요. 식습관 개선 20일 후 5명의 참가자들이 다시 병원에 모였다. 그동안 간식의 유혹을 참아내고 과감히 탄수화물을 줄인 참가자들. 결과는 놀라웠다. 김경구 씨는 3주 만에 체중이 5kg 줄었고 정상의 3배가 넘었던 중성지방 수치도 정상 범위까지 떨어졌다. 혈당과 지방간 역시 정상 수치로 돌아왔다. 오승면 씨 역시 허리둘레가 줄어들어 복부 비만이 개선됐고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가 떨어졌다. 이경민 씨도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좋아졌고 조항덕 씨는 혈당이 정상 수치로 돌아왔다. 20일 동안 몸이 변한 것이다. 이번에 검사한 분들이 다 초반에는 중성지방 수치가 상당히 높다가 다 개선이 돼서 정상 범위에 거의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섭취 열량을 줄였기 때문에 남아도는 열량 상태, 즉 과잉 열량 섭취 상태에서 필요한 것보다 적게 드심으로써 오히려 남아도는 열량이 없는 상태로 바뀌었기 때문에 중성지방이 좋아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빵이라든지 과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드시게 되거나 그다음에 특히 음료 같은 거를 통해서 아무렇게도 생각하지 않고 간단하게 먹은 음료들이 쌓이게 되면 칼로리라든지 전체 당질 섭취가 많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탄수화물은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중요한 에너지원이자 없어서는 안 될 영양소입니다. 때문에 무조건 탄수화물의 양을 줄이는 것은 우리 식생활에는 맞지 않습니다. 문제는 좋은 탄수화물을 골라서 먹는 것인데요. 우리의 밥상위를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은 현미 잡곡밥으로 바꾸고 밀가루를 쓴 튀김 반찬보다는 신선한 채소로 또 부드러운 식빵보다는 통밀빵으로 바꿔주고 가공 음료보다는 신선한 과일을 많이 먹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혀를 즐겁게 하는 달고 부드러운 탄수화물을 멀리하고 조금은 덜 정제되고 거칠고 투박한 탄수화물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건강하게 탄수화물을 섭취하고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